세계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2026년 시작은 대화나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과 각자 도생이었습니다. 지금 뉴스에서 보는 세계 경제 3.2% 성장,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우려, 이런 건 전부 대중을 안심시키기 위한 마취제에 불과합니다. 진짜 뉴스는 따로 있습니다. IMF 부총재를 지낸 기타 고피나스가 다보스에서 털어놓은 이 한마디에 주목하십시오. Everything has changed. 모든 것이 변했다. 지난 80년간 세계를 지탱해온 규칙, 즉 규칙 기반의 세계 무역 질서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미국은 유럽을 배신했고 유럽은 미국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 불리던 중국은 지금 산소호흡기를 떼내만해하는 처참한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형님들, 여기서 아주 기이한 현상이 목격됩니다. 미국이 100년 만에 최고의 관세 장벽을 쌓고 중국이 무너져 내리는 이 아수라장 속에서 유독 기이할 정도로 폭발적인 기회를 잡은 나라가 있습니다. 다보스의 엘리트들이 입을 모아 AI 붐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이 망하면 한국도 같이 망한다고 해왔죠? 천만에요. 그건 세상이 평화로울 때나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처럼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난세에는 경쟁자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겁니다. 중국의 쇠퇴가 어떻게 한국에게 최대의 머니게임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 인과관계를 데이터로 증명해드리겠습니다. 판이 뒤집혔습니다. 자, 먼저 우리의 경쟁자이자 지금 거대한 환자 취급을 받고 있는 중국의 상태부터 보겠습니다. 기타 고피나스는 2026년 중국 경제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건 끝났다. 그런데 내수도 죽었다. 중국이 2025년에 성장률 5%를 찍었다고 발표했죠. 많은 분들이 이 숫자에 속습니다. 중국 아직 안 죽었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숫자는 스테로이드 주사로 만든 가짜 근육입니다. 다보스에서 나온 분석을 보면 중국의 2026년 성장률은 4%대, 중장기적으로는 3.5%까지 곤두박질 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미국이 때려서?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중국 내부에 썩어 문드러진 두 가지 암덩어리 때문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이라는 좀비입니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아파트를 지어서 GDP를 펌핑했습니다. 사람이 살지도 않을 유령 도시를 만들면서 성장을 조작했죠. 이제 그 거품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은 중국 가계 자산의 70%를 차지합니다. 집값이 떨어지니 중국 인민들의 지갑이 닫혔습니다. 소비가 죽었다는 말은 중국이 더 이상 세계의 시장 역할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게 더 치명적입니다. 바로 늙어버린 공장입니다. 중국 인구는 이미 4년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노동력은 줄어드는데 생산성은 오르지 않습니다. 기타 고피나스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중국은 내수 중심으로 체질을 바꿔야 하는데 사회 안전망이 없어서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저축만 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중국 정부가 아무리 돈을 풀어도 그 돈이 시장에 돌지 않고 공중분해된다는 겁니다. 결국 중국이 선택한 마지막 발악은 무엇이냐? 남는 물건을 헐값에 해외로 밀어내기, 즉 밀어내기 수출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이 바보입니까? 관세 장벽을 20%씩 때리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에서 퇴출당하는 이 순간 그들이 차지했던 막대한 제조업 파이, 과연 누가 가져가게 될까요? 인도? 베트남? 아닙니다. 고부가 가치 제조업을 감당할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 딱 2곳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왜 한국일 수밖에 없는지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AI라는 단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앞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중국이 뱉어낸 그 거대한 제조업 파이, 도대체 누가 먹느냐? 많은 분들이 인도나 베트남을 떠올립니다. 인건비 싸니까요. 하지만 형님들, 여기서 대부분이 착각하는 지점이 발생합니다. 지금 세계 경제를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건 싸구려 플라스틱 바가지나 면 티셔츠가 아닙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기타 고피나스가 콕 집어 말한 유일한 성장 동력,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그런데 이 AI라는 게 뭡니까? 코딩? 소프트웨어? 천만에요. AI는 물리적인 실체입니다. 거대한 데이터 센터, 전기를 들이마시는 냉각 시스템, 그리고 그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초고성능 반도체가 있어야만 돌아가는 하드웨어 산업입니다. 여기서 중국은 탈락입니다. 미국이 목줄을 죄고 있거든요. 첨단 반도체 장비 반입 금지, 기술 이전 금지.
중국은 이제 저가형 레거시 칩 말고는 만들 수 없는 기술적 거세를 당했습니다. 그럼 남은 건 누구입니까? 대만? 물론 대만은 강력합니다. TSMC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서방 세계, 특히 미국의 펜타곤과 월가 투자자들은 밤마다 식은땀을 흘립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폭탄을 안고 있는 대만에 전 세계의 AI 운명을 몰빵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호출된 겁니다. 기타 고피나스의 발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Exporters like Taiwan, South Korea, their growth got a big burst because of AI. 대만, 한국 같은 수출국들이 AI 덕분에 성장 폭발을 일으켰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전 세계에서 최첨단 메모리, HBM과 파운드리를 동시에, 그것도 대량으로 안정적인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공급할 수 있는 나라, 지구상에 딱 하나, 한국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이건 국뽕이 아니라 속어법에 의한 필연적 결과입니다. 중국은 못해서 탈락, 대만은 불안해서 분산, 그 반사이익이 고스란히 한국의 무역 수지로 꽂히고 있는 겁니다. 2025년 한국의 수출 데이터가 기형적으로 튀어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이 멈춘 공장을 한국이 풀가동해서 메워주고 있는 형국이죠. 하지만 형님들, 여기서 샴페인을 터뜨리면 하수입니다. 이 화려한 파티장 뒤편에서 아주 불길한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기타 고피나스가 경고한 35조 달러의 증발, 닷컴 버블 때와는 차원이 다른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거품 붕괴 시나리오가 조용히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기회를 잡은 건 맞지만 이 파도가 덮치면 배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대체 왜 잘 나가던 AI 시장에 35조 달러라는 충격적인 선고가 내려진 걸까요? 이 끔찍한 시나리오를 데이터로 검증해드리겠습니다. Everything has changed. 모든 것이 변했다고 했죠. 하지만 변하지 않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탐욕입니다. 기타 고피나스는 이코노미스트 기고문을 인용하며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AI 거품이 터지면 35조 달러, 한화 약 4경 원이 증발할 것이다. 4경 원, 감이 오십니까? 이건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때 사라진 돈의 몇 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당시엔 인터넷 기업 몇 개가 망하고 끝났지만 지금 AI는 전 세계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덩치가 너무 커져버린 괴물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경고가 나왔을까요? 논리는 간단합니다. 바로 수익성의 부재입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덩달아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죠. 그런데 냉정하게 물어봅시다. AI로 그만큼 돈을 벌고 있습니까? 챗 GPT 구독료 몇 푼, 광고 수익 조금, 들어간 돈에 비하면 푼돈 수준입니다. 고피나스는 이렇게 꼬집습니다. 평가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 과연 이 기업들이 주가를 정당화할 만큼의 이익을 낼 수 있을까? 여기서 시나리오가 갈립니다. 만약 이 거품이 꺼진다면 중국은 차라리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애초에 AI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파티의 주인공인 미국, 그리고 그 파티에 술과 안주, 반도체를 대고 있는 한국은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진짜 선수들은 공포에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버블 붕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 역사는 반복되니까요.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 아마존과 구글은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경쟁자들이 죽어나갈 때 시장을 독식하며 제국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지금 다가오는 2026년의 위기는 옥석가리기입니다. 가짜 기술, 무늬만 AI인 기업들은 35조 달러와 함께 증발할 겁니다. 하지만 진짜 기술, 즉 대체 불가능한 하드웨어를 쥔 기업들은 이 폭락장에서 살아남아 다음 10년의 패권을 쥐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폭락장이 왔을 때 한국은 휩쓸러 갈 쪽일까요? 아니면 살아남을 쪽일까요? 그리고 거품이 꺼진 폐허 위에서 새롭게 떠오를 제2의 먹거리, 안보와 에너지 시장은 어떻게 재편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 형님들, 지금부터가 진짜 돈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AI 버블이라는 폭탄을 이야기했죠. 그 폭탄이 터져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아니 오히려 더 단단해질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산업 정책의 부활입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욕을 먹었습니다. 시장에 맡겨라, 효율이 최고다. 이게 지난 30년의 정답이었죠. 그런데 2026년 이 정답이 오답이 되었습니다. 국가 안보 우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고 중동이 불타고 중국이 대만을 노려보는 세상에서 효율 따위는 개나 져버린 겁니다. 이제는 비싸더라도 내 편이 만든 물건, 안전한 공급망이 최우선입니다. 여기서 한국의 두 번째 기회가 폭발합니다. 미국과 유럽이 돈을 싸들고 찾고 있는 세 가지, 반도체, 히토류, 그리고 방산과 에너지. 유럽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무기고가 텅 비었습니다. 당장 탱크 채우고 미사일 채워야 하는데 자기네 공장은 다 녹슬었습니다. 미국? 자기 코가 석자라 도와줄 여력이 없죠. 그럼 누구한테 전화합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휴전 상태를 유지하며 매일매일 공장을 풀가동해서 최첨단 무기를 찍어내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이제 기후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입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들이 에너지 자립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LNG를 실어 나를 배입니다. 중국산? 불안해서 못 씁니다. 일본? 인력이 없어서 납기를 못 맞춥니다. 결국 이 거대한 인프라 투자의 수혜는 고스란히 한국의 중공업 벨트로 흘러 들어옵니다. 이건 단순한 테마주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이 세계의 적이 되면서 발생한 거대한 공백을 한국의 제조업이 통째로 삼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2026년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 바로 미국과 유럽의 이혼입니다. 다보스 대담에서 가장 섬뜩했던 부분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신뢰의 완전한 붕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와 관세 폭탄으로 인해 80년 혈맹이었던 미국과 유럽이 등을 돌렸습니다. 고피나스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유럽은 전략적 자율성을 찾고 있다. 즉, 유럽이 이제 미국한테도 안 기대고 중국한테도 안 기대겠다는 겁니다.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거죠. 이게 한국한테 무슨 의미냐고요? 양수 경장입니다. 과거에는 미국 눈치 보느라 유럽에 못 팔고 중국 눈치 보느라 미국에 못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셋이 다 싸웁니다. 미국은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 한국이 필요하고 유럽은 미국과 중국 모두를 믿지 못해서 한국이라는 제3의 대안이 절실해진 겁니다. 유럽이 남미, 메르코스루와 급하게 FTA를 맺고 새로운 친구를 찾아 헤매는 이 시점, 제조업 기반이 탄탄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면서도 패권 야욕이 없는 완벽한 파트너, 한국은 이 난세의 틈바구니에서 외교적으로는 피곤할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모두가 구애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전 세계가 3% 성장에 허덕일 때 한국이 나홀로 독주할 수 있는 구조적 이유입니다. 하지만 형님들, 이 모든 기회를 내 계좌의 수익으로 연결하려면 딱 하나, 행동이 필요합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천지차지입니다. 남들이 뉴스 보며 경제 망했네 하고 한숨 쉴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점검해야 할 3가지를 제시하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디커플링 지수를 매달 확인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습관적으로 코스피와 상해 종합지수를 같이 봅니다. 이제 그 습관 버리세요. 앞으로 우리가 봐야 할 건 한국 수출 데이터와 중국 수출 데이터의 격차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방산 수출이 늘어나는데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든다? 이 격차가 벌어질수록 한국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재평가받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수지가 아니라 서방 세계의 신뢰 비용이 한국으로 입금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둘째,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인프라에 베팅하십시오. 앞서 AI 버블 경고했죠. 챗 GPT 같은 서비스 기업은 거품이 꺼질 때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든 살든 데이터를 돌리기 위해 무조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전기, 칩, 그리고 이 막대한 자산을 지킬 보안. 이 곡괭이와 청바지 섹터는 AI 거품이 터지는 순간 잠시 휘청일지언정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폭락장은 이 알짜배기들을 헐값에 주워 담을 박앤세일 기간이 될 겁니다. 셋째, 현금 30%의 법칙을 지키십시오. 기타 고피나스가 경고한 35조 달러의 증발. 이건 허풍이 아닙니다. 2026년 예고된 지정학적 충돌이나 금리 쇼크로 시장이 한 번쯤 발작을 일으킬 겁니다. 그때 공포에 질려 던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웃으면서 바닥을 긁으시겠습니까? 현금 30%는 단순한 방어가 아닙니다. 위기가 왔을 때 나를 피해자에서 포식자로 바꿔줄 유일한 무기입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규칙은 사라졌고 믿었던 동맹은 갈라졌으며 영원할 것 같던 중국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혼란합니까? 두렵습니까? 아니요. 준비된 우리에겐 지금이 단군 일에 돈 벌기 가장 좋은 시대입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영상을 본 이상 더 이상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